자, 병원 코디네이터 실무 수강하시는 학우님, 5주차의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주차 2교시의 수업 목표는 병원관리실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성 피부 개선용 화장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타입을 이제 분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 그게 피지 분비량에 따른 분류 방법, 그 다음에 피부 상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문제성 피부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피부 타입을 기준으로 피부 타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의 조건은 피지 분비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지성 피부예요. 적게 나오는 사람은 건성 피부고, 한 얼굴에 피지가 많은 부위와 또 정상인 부위 혹은 안 나오는 부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복합성 피부이거든요. 코는 피지량이 대체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나 뺨과 특히 이마 있는 부위는 제가 피지가 거의 안 나와요. 오로지 코만 피지량이 많은 지성 피부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건성이란 말이죠. 이런 저 같은 경우의 피부는 복합성 피부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피지 분비량이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에 따라서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그 다음에 정상 피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피부 상태의 경우에는 저는 민감한 피부이면서 탄력이 저하된 그리고 부분적으로 색소가 좀 있으면서 표피 수분도와 진피 수분도가 부족한 피부에 저는 이제 속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피부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태의 여러 가지 조건에는 피부결이 거칠거나 혹은 피부결이 유난히 얇은 사람도 있죠. 또 탄력의 정도가 보통인 사람도 있지만 탄력이 좋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겠고, 피부 주름의 상태 역시 주름이 많은 사람 중에서 뭐 표피성 주름, 진피성 주름, 또 표정 주름,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간은 표정 주름이 있고 팔자 같은 경우에는 진피 주름이 좀 있지요. 그 다음에 눈가 있는 부분에는 표정 주름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여드름의 상태가 비염증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중에서 구진, 농포, 결절, 낭종과 같은 어떤 여드름의 상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피부 상태 조건들은 민감 피부 타입이다, 또 뭐 여드름 피부 타입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 타입은 4가지 피부 타입이고, 이 4가지 피부 타입의 피부 상태들이 색소 침착 정도가 뭐 뺨 있는 부분에 있으면서 표피 수분도는 낮고, 진피 수분의 경우에는 뭐 좀 양호하고, 이런 식의 어떤 피부 상태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이러한 그 상태의 조건과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분류를 달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하거나 이제 다른 어떤 화장품에 대한 거는 차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5주차 2교시의 학습에서는 모발 화장품에 대한 거를 조금 다루어 볼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병원 그 모발 관련된 이식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라든지 또 모발 클리닉 병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 우리 출신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병원 화장품에 대한 것 중에서 모발 화장품에 대한 거를 조금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6주차 수업 내용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분류에 있어서의 모발 구조 화장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모발은 피부 그 피하 지방, 그 다음에 진짜 피부, 그 다음에 표피 바깥쪽으로 모의 채취, 우리가 이걸 모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와인딩을 해서 펌을 할 수도 있고 커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모발은 모구가 모세혈관의 영향을 받아서 모근 뿌리에 어떤 혈액순환이나 영양이 많아지면 모발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피질은 조금 요거 좀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모피질은 모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모발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발의 이게 힘이나 두께나 탄력과 같은 모발의 성질을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게 모피질이고요. 모소피는 얇은 막과 작은 비닐 조각으로 되어 있고, 모발의 털의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흔히 모소피 혹은 모표피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모소피입니다. 모수질은 가장 안쪽에 메둘라라고 하는 영어로는 중심 부위에 있으면서 모발에 이렇게 좀 강하고 탄력이 좋은 사람은 모발의 그 수질 부분이 굉장히 질이 좋죠. 수분량도 많고 영양도 충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모발은 그 인모근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놀라거나 추웠을 때 털을 이렇게 딱 수축시키는 그러한 어떤 근육에 의해서 모발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피지를 이렇게 짜서 피부 표피 바깥으로다가 이제 올려서 두피에 피지나 수분이 머무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모근이고요. 모구는 모낭의 가장 아래쪽에 전구 모양으로 생긴 기관으로서 모발 성장에 관여를 하는 부위가 바로 모구입니다. 그리고 피지선은 모발 생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의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높은 부위예요. 제가 그 5주차의 2교시 퀴즈는 요 모발의 구조 여기에서 그냥 단답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거를 퀴즈를 낼 테니까 요 부분에서 그냥 답을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발의 구조는요. 모발의 구조는 자, 이 두피에 대한 두피를 횡으로 딱 단면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모발의 그 두피라고 하는 표피가 나오고요. 모발의 진피 있는 부분에 모낭의 모구가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모세혈관이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영양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에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피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면으로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 모발의 이제 그 구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모발은 모발의 표피와 진피와 피하주직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에 혈관들의 그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지나 수분이 나오는 부위이고, 잇모근의 영향에 의해서 모발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수축하고 이제 털을 세우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손톱과 같이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변화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피부 표면에 나와 있는 표피 부분하고 모발 속의 모근하고 이렇게 두 개로다가 나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표피 밖으로 나오는 모발, 그 다음에 그 모발 속에 모근에 숨어 있는 모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모발은 그 모근 아래의 모구에서 모세혈관이라든지 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모유두에 이 영양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발육을 하기 때문에, 모발의 털에 영양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모유도 있는 부분에 혈관이 되게 좋고 자기 기능을 잘 하고 있고 영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발은 우리가 그 성장기 혹은 생장기라고 얘기하는 아나겐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5 내지 7년으로 가장 길어요. 반면에 퇴행기라고 하는 카타겐이라고 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면 모발의 생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 모근의 공봉에서 모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발이 안으로 감싸 있기는 하지만 빗질을 할 때 모발이 쑥 이탈되는, 그거는 바로 퇴행기 모발이라고 하는 거고, 이 퇴행기 모발에서 휴지기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발이 이렇게 뽑혀서 모발이 이탈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텔로겐이라고 하는 휴지기가 긴 사람이 탈모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휴지기가 일정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생장기 모발이 많으면 탈모로 진행하지 않는데, 생장하는 모발은 적고, 죄송해요, 모기 때문에 미안해요. 생장하는 기간이 짧고 휴지 기간이 길면, 그러면 이제 모발에 그 탈모가 오기 때문에 이제 탈모와 관련된 화장품을 발라서 두피 성장을 깨끗하게, 두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또 각질을 이탈시키고 털을 잘 올려보내게 하는 어떤 에센스나 관련된 어떤 샴푸 같은 것들을 이제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피 관련된 화장품들을 이제 스캘프 리페어 화장품, 재생하는 화장품이다 라고 하고, 뭐 약간의 어떤 모발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것들을 그 마사지 테크닉을 이제 연결해서, 그렇죠? 마사지 테크닉을 연결하고 관련된 제품들을 가지고 써주고, 또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두피에 레이저를 한다든지, 또 효과적인 어떤 칼라 테라피의 장비를 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의료기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사가 그걸 갖고 하고, 이제 그 병원 코디네이터, 상담실장이 이제 관리 프로세스를 상담하고, 또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코디하는 친구가 그 직원이 또
관리에 직접 투입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휴지기에 탈로겐 이 기간을 줄이면서 생장이 조금 많이 촉진돼서 모 두피가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장 기간을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를 하는 걸 우리가 스캘프 리페어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고, 이때 활용되어지는 화장품이 바로 탈모 예방 및 개선에 관한 두피 케어 제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화장품 분류 종류 중에서 이렇게 두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모발 성장에 대한 생장기를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샴푸, 그 다음에 에센스의 앰플, 그리고 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마스크팩, 또 관련된 마사지 트리트먼트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아예 목은 뿌리에다가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병원관리실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주사 바늘로 인젝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쓰기도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두피 관련돼서 이렇게 모발 트리트먼트 하는 거에 그냥 단순히 바르고 도포하고 또 흡수시키는 거 이외에 인젝트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영상 같은 것들도 차후에 다른 주차에서 우리 수업 이제 하도록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두피 부분이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나요. 그래서 두피가 늘 예민해져 있고 붉은 사람이 탈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모발이 휴지기 모발과 또 그 퇴행기와 휴지기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또 두피가 전체적으로 건조하다든지 하는 건선 증상이 있다든지, 과각질화의 어떤 비듬이 있다든지, 혹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두피에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발이 쉽게 이탈되고 생장에 대한 성장이 더디고 하면은 탈모가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러한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없애고 두피 컨디션을 좋게 하는 어떤 관리들을 하는 화장품들을 꾸준히 쓰면 그만큼 탈모를 예방하면서 탈모 개선에 좀 이제 좋은 어떤 효능 효과의 제품들을 꾸준히 쓰게 되면 노화로 인한 어떤 모발 이탈이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노화해도, 나이가 들어도 모발 빠지는 것이 조금 적을 수 있어서 모발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의 어떤 연령이 되게 죄송해요.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이거 지금 저녁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모기가 계속 선생님한테 달라붙어 갖고 나를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네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네. 빨리 촬영 마치고 정리해야 될까 봐요. 이게 우리가 수업이 막 너무 타이트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휴강을 한번 이렇게 뭐 선생님 개인 휴강이 아니고 그냥 개천절 휴강 때문에 지금 이거 영상 수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강 날짜를 잡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보강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인강을 선호하셔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려고 인글 관리 좀 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저녁에 막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목이 선생님이 막 피를
지금 막 헌혈하고 있어요. 네. 아, 선생님 회사가 약간 좀 이렇게 나무나 뭐 이런 게 이 주변에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많이 드글드글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두피의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소거하는 것이 두피 관리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두피 트러블의 원인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학습했고요. 자, 우리가 보통 두피의 이상 현상은요, 가려움이 되게 많은데 이 가려움은 왜 오느냐 하면 건조해서 가려워요, 여러분. 보통 이제 피부가 가렵다라고 하는 증상을 느낄 때 보습 효과를 듬뿍 주잖아요. 그러면 덜 가렵습니다. 또 말레세지아라고 하는 미생물이 많으면 이거 말레세지아 그러면 이제 이게 비듬균의 이름이거든요. 말레세지아가 이 말레세지아라고 하는 미생물의 이상 현상이 증폭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비듬이 생깁니다. 역시 건조하면 수분이 없으면 보습이 없으면 피부가 자꾸 건조하죠. 또 알레르기 피부염 예를 들자면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의 어떤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두피도 그런 피부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또 기름이 피지선이 되게 과다해서 피지가 많으면 이 모발이 너무 피지에 쩔어서 눅눅해져요. 그러다 보면 모발에 대한 어떤 이 깨끗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이런 증상 때문에도 모발에 문제를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발 증상의 첫 번째가 가려움증, 비듬, 피부염, 알레르기 염증,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모발에 이렇게 끝이 갈라지고 모발의 상태가 또 이렇게 그 모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이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모발이 굉장히 해피하고 좋은 조건이 되죠. 자, 모발 화장품 스캘프 리페어 트리트먼트를 할 때 관련 그 화장품에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있고 수분에 대한 보유 기능을 좋게 하는 보습제가 들어가 있고 두피에 대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성분과 함께 항산화 효능 효과를 제공하는 화장품의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무너진 두피에 대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이 두피의 어떤 노폐물들 같은 이런 것들의 그 지저분한 어떤 그 거를 이제 스케일링 한다든지 딕톡스 한다든지 그리고 고농축 영양 어떤 제품의 성분들로 되어 있어서 두피 활력을 주는 재생 솔루션 스캘프 트리트먼트 제품에는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고농축 성분과 함께 또 모발 성장 주기를 정상화해서 두피와 모발의 생기와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고기능성 앰플을 비롯해서 두피 마스크팩 또 두피 오일, 에센스 오일 또 이런 성분들로 강화되어 있는 샴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캘프 트리트먼트 화장품을 이렇게 세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원 관리실에서 이제 탈모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모발을 이제 분석해서 그 광학현미경에 뭐 약 한 100배율 이상 정도의 두피 촬영하는 어떤 분석 기계를 통해서 모발의 질 평가나 유관 평가, 그다음에 몇 가지의 문진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스캘프 리페어 트리트먼트 관리를 이제 추천함으로 해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항염
관리와 함께 수분에 대한 보유 능력에 대한 기능을 탄탄하게 하고 두피 장벽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주는 이러한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 두피 케어 제품을 써서 트리트먼트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캘프 트리트먼트 이거는 이제 선생님네 회사 제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실무 연습을 할 때 이런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예시화 해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포 애프터 같은 뭐 매트를 관리했더니 얼마나 좋아졌더라, 뭐 이제 이런 어떤 상담을 하려면 이러한 제품 안에 무슨 성분이 들었나 요거를 이제 잘 우리가 이해시킬 필요가 이제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두피 강화 유효 성분 안에는 비오틴이라고 하는 성분, 그 다음에 구종의 컴플렉스는 대부분 이 모발 제품의 항산화와 보습을 주는 성분의 그 메조팜에서 특허받은 구종의 컴플렉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EGF 재생 성분과 함께 그 다음에 약초에서 추출한 3종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특허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씩을 얘기 안 하고 그 식물의 꽃의 종류에서 3종 컴플렉스를 취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항산화와 보습에 관여하는 9종의 컴플렉스가 들어있으면서 비오틴 성분과 함께 카페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EGF의 에센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 또 샴푸, 이런 어떤 트리트먼트 스캘프 리페어 강화 라인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트리트먼트 계획을 세워서 보통은 직류기계를 활용해서 이 모발에 이온 영동을 해갖고 이걸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멸균화 시킨 걸로 가지고 인젝 주사 바늘로 이렇게 넣어주는 어떤 기계를 써가지고 관리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 연꽃에서 추출한 꽃의 물, 그 다음에 병풀 입수,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는 피부를 이렇게 진정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이라고 해서 이 락토바실러스는 보통 이제 이게 그 뭐 콩을 발효한 혹은 또 유산균 같은 데서 많이 얻어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가 있는 성분은 그 피부의 어떤 그 이 침투 효과가 용이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굉장히 이로운 어떤 그런 성분이죠. 또 완두콩 펩타이드, 이제 펩타이드 형식은 이렇게 나선형의 5개로 꼬여 있어서 우리 피부 구조하고 아주 흡사해서 완두콩에서 추출한 거는 이제 그린빈 해가지고 이게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완두콩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시어버터에 그 세라마이드 오일 성분 들어가 있고, 페퍼만트 오일하고 비오틴,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비오틴, 그 다음에 지황 뿌리라고 하는 그 하니 뿌리,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 추출물, 창포 추출물, 카페인 이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스캘프 트리트먼트 제품을 가지고 샴푸, 클렌저, 샴푸를 하고 에센스를 넣고 그 다음에 팩을 하고 또 마사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트리트먼트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5mm짜리 10개 패키지로 돼 있어서 이 5mm 요 바이알에 들어가 있는 거에
꽃가를 연결해가지고 피부에 도포하기도 하고 에센스를 바르기도 하면 이제 모발 장벽을 탄탄하게 하고 모발에 대한 큐티클을 갖다가 그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 큐티클을 얇게 또 함으로 해서 각질이 탈락해야 되는 건 또 빠르게 탈락해야 모발이 건강한 것이 또 이렇게 잘 재생되거든요. 그리고 모발의 흡수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모발을 굉장히 이렇게 그 모발의 질을 텍스처를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단단하게 좋게 해주는 성질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주차의 2교시는요 화장품 분류하기에서 모발 관련된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모발 화장품의 이 주성분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보면서 모발의 구조와 그 모발의 그 트러블 일으키는 탈모가 되게 하는 어떤 증상과 원인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5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퀴즈도 꼭 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